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호가 격상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지난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특수작전부대의 현장 지도를 나섰다라는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경호원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소총에 방아쇠에 손가락까지 걸고 있던 모습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채널A 취재 결과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 지도했던 저 특수작전부대가 바로 러시아에 파병된 걸로 보이는 폭풍 군단이었다고 합니다. 박 의원님, 네. 파병 직전에 파병될 부대에 방문을 했다. 이건 분명히 의도적인 거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파병 나갈 북한군, 그리고 파병 나가고 남아있는 북한군, 그러니까 폭풍군단 소속이죠. 이 군인들의 어떤 사기 진작, 그리고 내부적인 동요를 막기 위한 격려 차원으로 방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과 덧붙여서 어떻게 보면은 최종 점검 차원에서 한번 갔다 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로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전투력이 높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이들을 파견할 것이니 이거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라라고 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한 군인들의 상태를 봤을 때는 허위 과장 광고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공개된 북한 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의 10대에서 20대 초반의 그 그러니까 신병들로 보이는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정은도 어떻게 보면 실전 경험, 북한군이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1차 파병했을 때 대부분 죽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을 많이 들인 최정의 어떤 그 연차가 높은 최정의 특수부대를 보내기보다는 신병들 위주로 먼저 지금 보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광고는 허위 과장 광고를 거대하게 해놓고 실제 보낸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 신병에 가까운 그런 군인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영상에서 봤던 모습과 지금 사진에서 본 모습이 사뭇 다르게 느껴져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요, 그러면 네. 우리 국정원은 그 영상으로 판단할 게 아니다, 그들의 전투 능력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잖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국정원의 그 어떤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적을 과소평가하거나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하는 것은 더욱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 북한군이 전장에서 어떤 전투력을 발휘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멀리서 우크라이나발 정보를 통해서 접해 듣고 있는데, 저는 한시라도 빨리 우리 모니터링단을 파견해서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국방정보본부는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크루스크 등 전장에 이동이 임박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되어 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정도가 공식적인 발언이고, 전장에 투입됐고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은 사상자까지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는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지원단체는 북한군이 이미 교전을 치렀고 1명 빼고 모두 전멸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관련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런데 일부가 전선에 투입되어 있을 개연성은 있다고 본 겁니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리투아니아 그 NGO 단체가 지금 그 정보를 어떻게 보면은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예. 해당 정보를 지금 거의 한개 중대에 가까운 북한 병력이 1명을 남겨두고 다 사살당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단체의 정보가 과거에도 사실은 어떤 다른 어떤 메인 뉴스들보다 먼저 발표가 되고 나서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 바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 단체가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부대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소통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신빙성이 꽤 있는 그런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죠. 그래서 예. 확실하지 않다라는 이제 개연성은 있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하루라도 전장에 모니터링 참관단을 보내고 또한 이제 북한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명분 없는 전쟁에 가서 전멸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대, 20대 그 아까운 청춘들이. 그래서 이 청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서 귀순시켜서 데려와야 된다. 저는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포탄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우회해서 지원하는 걸 검토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북한군의 파병된 북한군들이 전장에 투입되는 게 임박했고 혹은 지금 이미 투입이 된 상황이다. 이런 게 확인된다면 우리는 지원 수위를 더 높여갈까요? 우리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얘기한 바로는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이 교전하는 것을 우리가 레드라인으로 발음이 이제 설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교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1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방어용 무기가 되는 것이 그 상식적으로 좀 타당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155mm 포탄을 미국을 통해서 우회 지원하는 것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첨단 무기가 넘어가고 첨단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래서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검토해야 된다. 그것이 심리전 수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나아간 단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공격용 무기까지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북한 소식은 새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